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자, 첫 번째,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하니까 요거는 관성을 얘기하겠죠. 관성. 그리고 이제 관성은 물체의 갖고 있는 질량, 그 값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하고 속도를 곱한 값이니까 이 값은 운동량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한 물리량이니까 이런 건 충격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무엇과 같냐라고 했을 때 이건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충격량이 같을 때 그럼 충격량의 식이 I는 F 곱하기 T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제 충격량이 같다는 건 요 값이 똑같다는 거지. 그럼 요 값이 똑같으면 충격력과 충돌 시간은 서로 뭐가 되냐면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대부분 충돌하는 뭐다? 시간이지. 그지? 아니, 힘. 그죠? 그래서 힘을 줄이는 원리로 구성됐고, 그럼 결국 그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돌하는 시간은 뭐 한다? 시간을 길게 하던가, 아니면 충격량 자체를 뭐 한다? 뭐 줄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1번. 자, 관성에 대한 설명. 자,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관성이 뭐 한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해도 관성은 반드시 뭐 하다? 있다. 관성은 정지할 때나 운동할 때나 다 작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관성이라는 거는 물체의 질량이 크기가 크면 관성도 뭐한다? 크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4번 아까 설명했던 관성의 법칙이어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질량이 20g인 탄환이 200m/s의 속도로 날아갈 때 이 탄환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럼 아까 여기 보는 것처럼 운동량은 P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빠르기인 속도를 뭐 하는 거다? 자, 곱한 값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질량의 단위가 뭐가 되냐면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20g이 있으니까 20g을 킬로그램으로 고치니까 0.02kg이 되고, 그 다음에 탄환의 속도가 200이니까 200을 곱하면 따라서 물체의 운동량은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단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여서 그램으로 써 있으니까 이제 그걸 킬로그램으로 좀 바꾼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운동량에 대한 설명. 그래서 첫 번째가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서로 다르다라고 했는데 답은 틀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왜 다르냐면 운동량의 단위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되고 충격량의 단위는 원래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뉴튼 세크거든. 이렇게. 근데 이 뉴튼이라고 하는 단위는 힘의 단위인데 원래 뉴튼의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이유는 이제 그 F는 ma라는 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좀 써보면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A는 m분의 F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F라는 게 힘이니까 힘은 결국 F는 ma이기 때문에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이랑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값이 이제 힘의 단위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세크를 이렇게 곱하면 세크가 하나가 이렇게 뭐야?
지워지니까 이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나오니까 얘네들 단위는 서로 다른 게 아니고 단위는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가 틀렸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뭐하다? 같죠. 그치?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당연히 물체에 큰 힘을 뭐하는 거야? 오랫동안 작용해야지 되는 거지. 그죠? 이거 이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 논리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뭐야? 커지니까, 충격량이 커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니까 포탄이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그 힘 곱하기 시간은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는 그 값을 적용하는 이제 그 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운동량이 20인 물체가 있어. 그럼 이 물체가 처음에 운동량이 20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물체의 운동하는 방향으로 자, 충격량을 얼마를 줬냐면 40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요 값, 이 나중에 운동량을 계산하면 되니까 따라서 나중에 운동량은 60이 되겠지. 그쪽 그냥 산수하는 거지. 60에서 몇을 빼는 거야. 자, 20을 빼면 몇이 나온다? 자, 40이 나온다. 뭐 요 논리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랑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물리량 둘 다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물체는 처음에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운동하는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충격량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처음에 운동량의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로 붙였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서 플러스라고 붙이면 요 값도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계산할 때 단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를 붙여서 나중에 플러스 40이 되고 처음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전체 값은. 그러니까 60에서 마이너스 20을 빼면 40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호 붙이는 건 뒤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풀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같은 종류의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시멘트하고 방석에 이제 부딪혔을 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게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두 물체는 바닥에 부딪힐 때 뭐가 똑같냐면 충격량이 똑같은 거예요. 충격량. 그러니까 I는 F 곱하기 T인 충격량이 같고, 충격량이 같다는 건 결국 뭐가 같다냐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에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시간 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넓이가 충격량이기 때문에 S1과 S2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3번의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 그럼 충돌한 부딪히는 시간이 짧으니까 더 큰 뭘 받는 거야? 더 큰 충격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물체는 깨지는 거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물체는 깨지지 않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는 4번은 어디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큰 충격력을 받아서 깨지기 쉽냐라고 하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달걀이 더 큰 충격력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했을 때 그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거니까 뭐 에어백, 그 다음 뭐 헬멧, 그 다음에 범퍼, 그 다음 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그 만점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게요. 나머지 거는 이제 다음 시간 다시 수업하러 오면 그때 해볼게. 그래서 6번 문제를 이제 잘 보시면
자, 이 문제 이제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오니까 만약에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 설정을 하면 이게 배트에 부딪혀서 다시 튀어나오니까 나중에는 운동량의 방향이 왼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부호를 설정하고 나면 이게 이제 이 배트하고 부딪히기 전에 처음에 공이 운동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1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튀어나가니까 얘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얼마를 갖냐면 3을 갖는 거지.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거는 아까 했지만 충격량이라는 거는 뭐에서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뭐 하는 거야? 빼는 값인데 처음에 운동량은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그리고 나중에 운동량 얼마다?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는 건데 이 구하는 값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에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방향을 고려하니까. 그럼 맞불 하니까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나오니까 전체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4.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공이 받은 충격량, 그러니까 공이 충격을 받았다는 건 이제 배트한테 받은 거니까 그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의미 자체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뭐해서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도 보시면, 자, 이것도 역시 식을 좀 써보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F 곱하기 T는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0의 속도로 5로 달린대. 그러니까 처음에가 질량이 5에 빠르기가 20으로 달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이 물체에 50N의 충격량을 운동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니까 만약에 처음에 이 물체의 운동량의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설정을 하면 충격량의 방향 운동의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값을 계산했을 때 이 물체의 나중의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50인데 얘는 마이너스 몇이야? 100이 되겠죠. 그지? 마이너스 100이니까 우변으로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100이 되고 그럼 결국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50이 나오고 그 플러스 50이 나중에 운동량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가 되니까 5가 되니까 따라서 나중에 속도는 10m/s가 돼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요 느낌을 이해를 하라는 거지. 자, 그다음 8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의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에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데 10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것도 역시 자, 방법은 똑같아. 자, 방법은 똑같은 건 일단 식을 쓰는 거야. 어떤 식이냐면 F 곱하기 T는 mv 빼기 mv 제로다. 자, 이렇게 하고 식에서 이제 각 하나씩 값을 적용해 보면 처음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얼마로 5m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자, 요 값이 10이 되겠죠. 10.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 그럼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요 그래프가 시간인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넓이를 계산하면 충격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 첫 번째 넓이는 5 곱하기 6 하니까 30이 나오겠고 요 두 번째 넓이는 요 사다리꼴을 계산을 하던가 뭐 아니면 뭐 요 사각형 구하고 삼각형 구하고 해서 어쨌든 이제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0이 나오겠죠. 산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되냐면 70이 되겠지. 70. 근데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자, 요것을 플러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얘도 역시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럼 넘기면 따라서 플러스 80이 되니까 플러스 80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운동량이다. 이렇게 떨어지고 물체의 질량이 얼마니까 2니까 따라서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40m/s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자, 10번은 개념의 얘기인데 앞에서 이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요 문제에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이제 시간 힘 그래프거든. 아니, 시간 운동량 그래프.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 첫 번째 이제 기억 보기가 0에서 3초 동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0에서 3초 동안에 원래 운동량이 0이었는데 운동량이 몇이 됐냐면 6이 됐으니까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다 이런 얘기지. 그죠? 3초 동안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6이다. 근데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충격량이랑 똑같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물체는 그 충격량을 얼마를 받았냐면 6을 받은 거고 I는 F 곱하기 T였다고 쳤을 때 충격량은 6을 받은 거고 그때 그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몇 초니까 3초니까 따라서 물체한테 작용한 힘은 얼마냐면 2다. 그래서 이제 2뉴턴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걸 약간 다른 논리로 표현하면 시간 운동량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에 그냥 기울기를 계산하셔도 돼요. 어차피 기울기 계산하면 기울기 값이 똑같이 2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 자체가 또 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니은 보면 이제 0에서 3초 동안의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0에서 6이 됐으니까 자 변화량은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럼 디귿복에 0에서 3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충격량은 뭐랑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으니까 니은 디귿은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9가 아니고 6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가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불어서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럼 A는 발사체를 빨대의 요 입구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입에 가까운 쪽에 넣어서 이제 발사를 시키는 거고 B는 빨대의 출구 쪽 이쪽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입으로 이렇게 불어넣는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빨대 안에 있는 발사체한테 가하는 힘은 뭐하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이 입구 쪽에 놓으면 이 힘을 받는 시간이 뭐 하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이 출구 쪽에 놓으면 이제 힘을 받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A의 경우가 B의 경우에 비해서 더 큰 뭘 받는 거야? 더 큰 충격량을 받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서 발사체가 예를 들면 더 큰 운동량을 가지니까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두 개가 있는 차이여서 그래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시간인 그래프니까 넓이가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충격량이 틀리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에 같은 세기로 볼 때 발사체가 힘을 받는 시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니엔에서 나에서 S1과 S2는 각각 B하고 A가 받은 충격이다. 그래서 S1이 B고 S1이 B고 S2가 A가 되겠죠. 그지? 더 큰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에 발사체 운동량은 A에서가 당연히 B에서보다 뭐야? 더 크지. 왜냐면 더 큰 충격량을 뭐 했기 때문에 자, 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이제 풀어 오면은 선생님이 한번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수업 그 못 들은 부분은 요 정도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